두 번째 시간으로 적천수 원류회장 밑에 다 하지 못했었죠. 밑에 다 하지 못한 이야기를 조금 더 2부로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적천수 그 원류회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라고 언급한다고 한다면은 오행 상생의 흐름을 얼마나 잘 찾느냐, 사주팔자에서 오행 상생의 흐름을 얼마나 잘 찾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을 잘 찾아가지고 시작점과 끝점을 활용해 가지고 혈지와 보조혈로 나누고 그 다음에 기신, 구신, 한신 이렇게 나누어서 기흉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원두라고 하는 것은 명식에서 가장 왕성한 글자를 말한다, 이래 되어 있죠. 원두라는 것은 전 영상 일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만은 원두라고 하는 것은 사주팔자에서 끝점, 오행 상생의 흐름에서 끝점에 해당하는 글자를 오행을 말합니다. 이 오행이 가장 강한 오행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가장 왕성한 글자를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재성, 관성, 인성, 식상, 비겁을 막론하고 모두 원도가 될 수 있다. 그렇죠? 끝점이 여러분 사주팔자 내에서 오행 상생 흐름을 길찾기를 하다 보면은 그 끝점이 재성이 될 수도 있고 관성이 될 수도 있고 인성이 될 수도 있고 식상이 될 수도 있고 비겁이 될 수도 있죠. 예. 하지만은 재성, 관성, 인성, 식상, 비겁에 따라서 사용하는 방법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 차이가 나는 방법은 바로 이 용두혈, 용미혈, 용호혈, 용일혈, 용비혈, 이 혈지, 즉 오행 상생 흐름의 5가지 흐름에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서 혈지가 정해지는 순서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유통이 있어야 하고, 중요한 것은 유통이 있어야 한다는 말은 사주팔자 내에서 항상 오행 상생의 흐름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10,000명에 1명 나올까 말까 할 정도로 사주팔자에 오행 상생 흐름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자도 아직까지 겪어보지를 못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필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을 하지는 못하겠네요. 한번 딱 수강생 중에서 한번 가져온 적이 있었는데 제가 직접 상담을 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구도를 잡아가지고 혈지를 잡아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파악을 할 수가 없어서 일단 그냥 넘어갔는데,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은, 만약에 저한테 수업을 듣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카페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통해 가지고 모두 수강생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하고 화함이 있어야 하니 명식에서 아름다움을 얻으면 아름답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은 오행 상생의 흐름이 부드럽고 잘 흘러가고, 즉 막힘이 없이 끊어짐이 없이 잘 흘러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흐름을 어떤 흐름이라고 하냐면 용두혈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용두혈 용맥이 잘 흘러가는 경우에는 아름다움을 얻었다고 할 수 있고, 사주팔자가 아름답게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주팔자가 아름답게 된다고 한다는 것은 앞선 일부에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만은, 끝점이 상생 흐름의 끝점이 연주와 월주에 몰려 있다면은 내 부모 형제가 잘 되는 쪽이고, 그 다음에 끝점이 시주와 일주에 몰려 있다고 한다면은 내 자녀가 잘 되는 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 용맥의 어떤 용맥이냐에 따라서 충분히 반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원두의 기가 막혀 있거나 끊겨 있다는 것은 흘러온 산맥이 파손되어 중간에 끊어져 있다는 것을 뜻하니 잘 관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주팔자 내에서 용맥이라는, 즉 오행 상생의 흐름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다중용맥이라고 해가지고 최대 몇 개까지 있냐고 하냐면 3개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주팔자에서 오행 상생의 흐름이 3개까지 있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거죠. 그럼 이 3개까지 흐르는 용맥을 어떻게 잘 버무려 가지고 함께 연결을 잘 이어나갈 수 있느냐,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용맥이 끊어져 있는 경우에 같은 경우에는 재능이 조금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용두열, 즉 단일 용맥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재능적인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다중 용맥이 재능이 조금 더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전문성을 가지기에는 다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전문성을 가진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용두열이 가장 전문성을 가지기에는 적합하다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중 용맥, 즉 용맥이 2개, 3개인 경우에는 재능은 여러 가지 재능이 있으나 그 한 가지에 대한, 어느 한 가지의 특정한 한 가지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기에는 힘들다. 왜? 용맥이 3개이기 때문에 여기도 관심이 있고 저기도 관심이 있고 이게도 관심이 있고 여러 군데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의 우물을 파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다는 것이 조금 약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반대로 용두열 같은 경우에는 단일 용맥, 즉 하나의 흐름, 오행상생의 흐름이 바로 흐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만 들고 파는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은 그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경우가 훨씬 높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그리고 원두가 흘러서 머무는 곳이 어디인가를 보면은 길과 흉이 바뀌게 되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은 여기 있는 것과 일치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오행상생의 흐름이 흘러서 머무는 곳이 어디인가를 봤을 때 길과 흉이 바뀌게 된다는 것은 이 5가지 용맥의 흐름에 의해 가지고 길과 흉이 바뀌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적으로 용맥이 쭉 흘러갔을 때 연주에 있다고 한다면, 끝점이 연주나 월주에 있다고 한다면은 실제적으로는 부모 형제들과의 덕이 좋다고 할 수 있지만은 이 용맥에 어떤 용맥에 해당하느냐에 따라서 반대로 부모와 형제와는 오히려 관계가 덕이 없고 자녀와 덕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또 용맥이 쭉 흘러가다가 시주에 일주나 시주에 머물게 되면은 자녀의 덕이 있다고 봐야 되지만은 이 어떤 용맥이냐에 따라서 이 5가지 용맥 중에서 어떤 용맥이 있냐에 따라서 오히려 자녀와의 덕이 없고 부모 형제와 덕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길과 흉을 바뀌게 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중간을 막고 있거나 끊고 있는 글자가 어느 글자인지를 보아도 누가 길하고 누가 흉한지 알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다중용맥을 언급하는 겁니다. 중간을 막고 있거나 끊고 있는 글자가 있게 된다고 한다면은 하고 싶은 것, 그 재능이 있는 것과 그 다음에 내 심리적으로 하고 싶은 것이 따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즉 단일 용맥 같은 경우에는 하고 싶은 것과 심리적인 것이 대체적으로 일치적으로 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다중용맥으로 중간에 막고 있거나 끊기고 있는 글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요것도 하고 싶고 하고 싶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분으로 원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하지만은 재능은 단 하나뿐입니다. 재능은 혈지에 관련된 재능은 하나뿐인데 끊어짐이 많은 다중용맥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하고 싶은 것들이 많다는 것뿐입니다. 하지만은 이 심리적으로 하고 싶은 것이 많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직업이나 성향을 택할 때 용맥에서 보면은 대체적으로 시작점이 심리적인 성향을 뜻하기 때문에 시작점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릴 때부터 이런 쪽으로 나가고 싶어, 이런 쪽으로 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매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중간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재능이 딸리기 때문에 더 이상 위로 올라가고 싶어도 올라가지를 못하고 그 한계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추게 되고 그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혈지에 관련된 직업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내 재능이 부여되어 있는 직업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내 재능을 충분히 활용해 가지고 벽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재능을 통해서 그 벽을 뛰어넘고 앞으로 다음 장으로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겁니다. 사람들의 직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능력이라든가 재능을 봤을 때 심리적으로 선택한 부분, 심리적으로 직업이나 성향을 선택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중년쯤 되었을 경우에는 항상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한계를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갑자기 어느 순간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하기 싫어진다든가 또는 나와 안 맞다는 생각을 든다든가 이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죠. 원두, 즉 끝점에 해당 다중용맥이라도 원두는 하나뿐입니다. 원두는 하나뿐입니다. 혈지에 해당하는 원두 즉 혈지가
혈지에 해당하는 직업을 선택한다고 한다면은 그 혈지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능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 직업을 선택하거나 또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선택을 한다고 한다면은 다소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소 어느 정도 벽에 부딪힌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그 벽을 뚫고 다음 벽으로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을 의지력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사주팔자를 보는 이 통변을 하는 것도 원류의 장에서는 지지는 일절 통변을 하지는 않습니다. 원류의 장에서는 오로지 천간과 지장간을 통해 가지고 사주팔자를 통변하고 사주팔자를 파악하고 한 해 운도 천간과 지장간을 통해 가지고 한 해 운을 보게 됩니다. 지지의 변화는 보지를 않는 거죠. 왜냐하면은 오행이라는 거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오행이라는 것은 천간을 오행이라고 그러지 가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 10가지를 오행이라고 그러지 지지의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거는 오행이라고 하기보다는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지지를 보는 쪽으로 공부를 하겠다 이렇다고 한다면은 천간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서 지지로 변환시켜서 똑같이 지지가 된 상태에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원류의 장을 통해 가지고 천간,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것만 보기 때문에 지지도 지장간을 통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천간만으로 보는 거지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의 이 12지지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보지를 않습니다. 오로지 갑을, 병정, 식간 통해 가지고만 사주를 풀어 나가는 편입니다. 사주팔자가 왜 자꾸 오류가 생기냐면은 천간은 오행인데 지지는 방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오행과 방향이 서로 합쳐질 수는 없죠. 혈지론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혈지론을 공부할 때는 항상 흘러가는 것은 오행으로 흘러가는 것이지 오행으로 흘러갔다가 다시 방향으로 흘러갔다가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간에서 지지로 흘러갔을 경우에 천간은 오행인데 지지는 방향이기 때문에 오행에서 방향으로 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지를 천간화시키지 않으면 상생으로 흘러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간이 오행, 갑을 병정 식간이면은 지지도 식간으로 변화시켜가지고 그거를 보고 같이 하나를 통일해서 즉 사주팔자 천간 지지를 모두 식간으로 통일해가지고 하나의 오행 상생 흐름으로 용맥을 잡고 그 용맥에 의한 5가지 용맥법으로 인해 가지고 혈지를 잡고 즉 원두를 통한 혈지를 잡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기륭을 가져서 통변을 하게 되는 겁니다. 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지론에서는 그거를 보지 않습니다. 세운을 보지는 않습니다. 오로지 대운을 보는데 대운 60갑자를 천관화시켜서 당해 년도의 운을 보게 됩니다. 즉 갑자 대운이라고 한다면은 이 갑자 대운을 10개의 천간으로 변화시켜서 한 해 한 해 천간으로 한 해 한 해 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세운으로는 운을 보지는 않습니다. 세운은 마음은 있으나 주변 상황이나 여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가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다라는 것이지 이게 실천이 될 수 없는 일종의 걱정과 고민거리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운으로는 혈지론으로 세운을 풀이를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손님과 상담할 때 심리적인 이야기를 할 때 세운으로 풀이를 해서 심리적인 이야기를 하기는 합니다만은 운을 현실 볼 때, 즉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볼 때는 당연하게 대운으로 풀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적천수 원류의 장 뒷부분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모두 다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용두열, 용미열, 용월열, 용일열, 용비열에 대해서 실제 사주를 나눠놓고 어떤 사주가 용두열에 해당하고 어떤 사주가 용미열이고 용월열에 해당하는지 이것을 알아보고 혈지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